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집 앞에 빨간색 자동차가 주차될 때마다 한 할머니가 그 자동차에다가 용돈과 간식을 끼워둡니다. 그 자동차 손잡이에는 꼬깃꼬깃 접은 5만 원 지폐가 꽂혀 있기도 하고요. 음식이 든 봉투가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다 주차를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이나 음식이 든 봉투가 걸려 있는 게 웬일이지 한 주인공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범인은요,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할머님이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아들 자동차하고 같은 색깔인 빨간 자동차에다 용돈을 넣어둔 겁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은 아들의 차 색깔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치매에 걸렸어도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게 어머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 정말 이렇게 끝이 없네요. 오늘 첫 곡은 박학기가 노래합니다. 비타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치매 할머님 소식 들으셨죠? 네, 저도 어떻게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뉴스를 딱 보는데 네.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처음에 그 방송 들었을 때는 네. 아이고, 어떤 사람이 저기다 이렇게 돈과 이런 걸 넣나.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치매에 걸리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네.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 5만 원권을 꼬깃꼬깃 접어서 네. 그 자동차 그 문 여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 이렇게 끼워 놓기도 하시고 네. 아들이 좋아하는 족발, 네. 떡, 뭐 과자 이런 군것질거리를 봉투에 넣어서 매달아 놓고 네. 가시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아들에게 좀 해주고 싶었던 것 네. 그런 거를 좀 못 해줬던 게 예. 조금 이렇게 마음에 많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동포들의 어머니들의 마음도 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동포분들도 아마 이 뉴스를 들어보시고 네.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얼핏 또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항상 제가 저도 이제 외지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가 네. 모처럼 고향에 가면은 어머니가 꼭 내가 좋아한다 싶은 음식, 네네. 뭐 된장국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할머님 그래서 이게 뒷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으셨을까? 들으셨겠죠. 네. 네. 좀 어머님한테 좀 자주 찾아뵙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들 되시는 분이 네. 뭐 어머니하고 아주 가깝게 사시다가 네. 이제는 좀 떨어져서 지방으로 내려가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오지는 못하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이 빨간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나 보다 네, 라는 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사실 치매라는 게 조금 정도가 심해지면 아들인지 뭐 네. 남편인지도 잘 몰라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마음속에 이런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건 네. 아, 이게 모정이네.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이 항상 이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네. 그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 그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엉뚱하게
네네. 예,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얘기를 이렇게 사연을 듣고 보면은,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좀 같이 공감대가 또 형성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치매를 걸리신 이런 분들 가끔씩 이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이렇게 네네,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상당히 애틋하면서 정말 이게 또 남의 집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이 어르신들을 뭐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다. 네. 그래야 이제 전 뭐 어머님이라는 특성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생물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뭐랄까요, 부모에 있어서 이 자식 사랑, 이게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는 뭔가 이 무조건 해주고 싶고 네. 무조건 예쁘게 보이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동물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그렇죠, 하마하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네. 하더라도 내 자식은 정말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생물학자 보니까 뇌와 호르몬의 어머니의 네. 그런 게 있대요. 이 자식만 보면은 네. 괜히 웃음이 나오고.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데도 그거에 반에 반도 못 갚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도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릴 때 이 무릎팍 쪽에 네. 늘 이렇게 고름이 잡히는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네네. 저도 모르는데 계속 거기에 고름이, 지금도 보면 거기에 흉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어머니가 거기를 그냥 늘 이렇게 빨아주셨어요. 고름을 직접 그냥 맞아요. 입으로 빨아주셔가지고, 네네. 그거를 뺄 또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정말 이 어머니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정말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막 가슴 한켠이 막 먹먹해지고 막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소연 선생님은 어머님이시니까 더 네. 이런 쪽에 더 그렇죠. 감정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제가 자식한테 주었던 사랑의 한 반 정도라도 네. 어머니 아버지께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후회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일 모레가 바로 어버이날 아닙니까? 고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어버이날? 저도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네. 저번에도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날은 제가 3월 달에는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어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식사 좀 하고 그러자. 저희 집사람들도 그렇게 하자 그랬다가 그때부터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가 맞아요. 본격적으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이제 못 내려갔는데 네. 뭐 다음 주 뭐 이렇게 되면은 네. 뭐 가능하겠죠. 좀 이제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네. 뭐 서로가 더 조심하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물러날 때까지 조금만 네. 더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게 어버이날 그래야겠죠. 네, 우리 뭐 동포분들도 이 중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있고 또 아버지 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고 아버지 날은 6월 둘째 주래요. 네. 그때마다 여기처럼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선물을 네,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하죠. 한다는데 네, 그래도 어떤 자그마한 네. 그런 어떤 사랑의 그 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우체통에도 어머니에 대한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박혜영 씨가 보내오신 나의 어머니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나약한 존재인 것 같다. 또한 가정을 위해 굳은 일, 힘겨운 일 다 마다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걸 보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하고 먹먹해진다.
나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신다. 늘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몇십 년간 타향살이를 해온 그런 어머니 말이다. 사실 어머니는 내가 6살 때부터 장사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리고 내가 8살 되던 해, 어머니는 집안 생계를 위해서 더 큰 돈을 번다고 타향의 길에 들어섰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타국에 계신다. 그렇게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타향에 보내고 아버지와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는 또 직장 때문에 나를 이모와 고모 집에 번갈아 보내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고중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모든 관건적인 시기에는 한국에서 돈 버는 것도 마다하고 늘 가까이에서 지켜주셨다. 이 모든 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했다. 모든 자존감,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어머니께서 하신 한마디 때문이었다. 할 수 있지? 우리 딸, 할 수 있다. 엄마는 우리 딸 믿는다. 늘 힘든 시기마다 나를 격려해 주었단 말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항상 도전하기를 즐긴다.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보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나 싶기도 하다. 2019년 7월 11일 저녁 11시 35분. 나는 그 장장 13시간의 고통을 겪고 출산을 했다. 그렇게 아픈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는 제일 먼저 어머니가 떠올랐다. 보고 싶었고 나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딸 힘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통을 참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미안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지금 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 생각, 모든 것들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나 또한 여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 이제는 서로 미안해야 할 필요 없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남은 생, 훗날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평생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네. 우리 좀 박혜영 벌써 30대시니까 20년 10대 네. 네, 어머니가 10대. 한창 어머니 옆에서 정말 이 어리광도 피우고 막 그럴 때 어머니가 그렇죠. 타국이면은 네. 여기 한국으로 거의 오셨다는 한국에 거죠? 와서 일을 하고 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런 와중에도 중요한 때는 그 딸 곁에 있었네요. 그럼 현명하신 어머니 같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떨어져 있지만은 꼭 필요할 때 또 함께 하시니까 박혜영 씨가 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 그게 저절로 자녀들에게는 그 몸에 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그 혜영 씨처럼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모하고 자녀 간의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같이 있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네. 나도 열심히 또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네.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하는 이렇게 또 그 허탈함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박혜영 씨 어머니처럼 정말 이 중요한 그런 시기에는 좀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해서 격려도 해주고, 저 박혜영 씨 항상 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얘기, 할 수 있지? 네. 우리 딸 할 수 있지? 나 믿어. 네. 네, 그런 믿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네. 아, 어머니가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시구나. 네. 내에게는 든든한 어머니가 계시구나 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자녀들의 네.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혜영 씨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네. 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까. 그러니까 이 딸과 엄마 사이의 관계는 네. 좀 뭐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또 여성으로서 갖는 어떤 그런 친밀감도 있고 또 친구 같으면서 네. 그런 모습을 이 박혜영 씨 이 사연을 통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또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런데 네네. 그렇죠. 네. 아마 남자분들은 아,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점점 어린아이가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 참 그 남자는 모르겠어요. 그냥 집안에 있어서는 또 가장으로서 네. 또 듬직한 또 버팀목으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어리광 피는 그럴 수도 그거고.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 점점 되면 이제 아내 앞에서도 어리광 피고 그래서 이 자녀가 아들만 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편까지 해가지고 아들을 둘셋씩 키운다 그러잖아요. 네. 아,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혜영 씨 방송 들으시면서 또 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라디의 노래 준비했어요. 엄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리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부모님 사랑이란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한다. 처음엔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며 흘려 들었는데 고중에 올라온 지금에야 그 말이 일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출국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다. 나도 역시 그렇다. 자기 고향을 떠나 굳이 타국에서 돈벌이를 하는지, 매일 전화기로 사랑을 확인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자식을 떠넘겨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처음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토록 존경하던 부모님조차 원망스럽고 점차 신용을 잃어가고 있었다. 처음으로 한국으로 놀러 갔을 때 부모님께서는 일부러 휴가를 내 유명한 곳도 구경시켜주고 내가 평시에 가고 싶어 하던 물건도 군말 없이 사주었다. 그때 당시엔 부모님의 모든 호의가 외교로밖에 안 보였다. 이러면 내가 얼렁뚱땅 넘어갈 줄 알고
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미처 구경도 못 해봤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두 분 다 놀러 다니기를 즐기시는 편이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못한 게 아니던가. 그렇게 하루 같았던 일주일 휴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나와 어머니는 언제나 친구처럼 다정한 사이여서 걱정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회사에 출근하고 나와 아빠만 집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언제나 엄숙하시고 묵묵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에 남아서 쉽사리 아빠한테 말도 못 걸고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기만 했다. 내가 먼저 일어나도 아빠가 깰 때까지 자는 척하고 아빠가 먼저 일어나셔도 자는 척하기도 했다. 아빠도 그런 어색한 우리 사이가 싫으셨는지 먼저 말도 거시고 어릴 때 나한테 걸었던 장난도 하셨다. 길을 걸을 때 자꾸 서로의 손등이 부딪혔는데 나는 용기를 내 먼저 아빠의 손을 잡았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감촉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는 아빠의 새끼손가락이 내 손 안에 가득 찼는데 이제는 아빠의 손을 넉넉히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많이 자랐다. 비록 국경 넘어 지내는 우리 가족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때론 외면하기도 했지만 나는 늦게나마 부모님들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다행으로 느낀다. 내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왔듯이 나도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조금은 먼 거리지만 부모님에게 사랑을 보낼 준비가 되었다. 네. 리민 학생처럼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는 자녀분들 네. 아직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물론 네. 이곳에 와서 요즘에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많습니다만은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주 어렸을 때 네. 이렇게 또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또 뭐처럼 만나면은 네네. 뭐 전화로 통화할 때는 목소리에 서로 이제 했는데 직접 만나니까 사실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약간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부모님들도 이렇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리민 학생이 아버지에게 아주 잘 다가간 것 같아요. 네. 아빠의 손을 잡을 때. 네. 진짜 아주, 이 사연 속에 있는 것처럼 네. 그 자녀분이 어릴 때는 아빠의 새끼손가락만 하나 네. 잡아도 그 자녀분들 손 안에 꽉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게요. 이제 아버지랑 손을 이렇게 다정히 잡고 네. 서로 사랑의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것처럼 네. 아주 그 다정한 그 우리 이민 씨하고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네. 사실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굳이 이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네. 왜 그게 돈이 더 중요한가라고 네. 생각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서로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이민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10대니까 네.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절절하게 느끼기에는 이제 이른 나이인데 그렇죠. 이 글을 보니까 상당히 성숙했구나. 이 어른 네. 못지않게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은 우리 이런 동포들 자녀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돈 버시고 돈만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네. 네. 그러면 자녀들은 또 돈만 있으면 되는 또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오랫동안 떨어져 가지고 이 뭐 부모님이 다시 중국에 가신다든가 아이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서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돈만 주면은 그걸로 그냥 자기 뭐 물건 사고 자기 일 하고 뭐 네네네. 이렇게 서먹서먹한 그런 사이에 놓여 있는 분들도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네. 중국 지역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네. 고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요. 뭐 중국에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실까 네.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네. 이렇게 추억의 장소 이렇게 한번 네. 나들이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태진아가 불러주는 3호곡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